샤랄란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빨간 머리엔 20번째 이야기. 멋진 상상은 어긋나고. 초록 지붕집에 다시금 봄이 찾아왔다. 아름답지만 변덕스럽고 올 듯 안 올 듯 하던 캐나다의 봄은 분홍빛 석양과 부활, 성장의 기적을 일으키며 달콤하면서도 상쾌하고 서늘하기도 한 4월과 5월 내내 이어졌다. 연인의 오솔길을 따라 단풍나무들은 꽃을 피웠고 두루아스샘 주변으로는 고사리들이 꼬물꼬물 자라 올라왔다. 저 멀리 사일러스 슬론댁 텃밭 뒤쪽의 황무지에는 메이플라워가 피었는데 갈색 이파리 아래로 분홍색과 흰색의 별 모양을 한 꽃들이었다. 학교 아이들은 남녀 할 것 없이 꽃을 한아름 꺾어서 마치 전리품이라도 되는 양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아 그러하는 채 오후에 금빛 노을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다. 애니 말했다. 메이플라워가 피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다이애나는 그곳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지만 메이플라워보다 더 좋은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마릴라 아주머니. 그리고 다이애나가 그러는데요. 메이플라워가 뭔지도 모르면 그립지도 않을 거래요. 제 생각엔 그건 정말 가장 슬픈 비극 같아요. 메이플라워가 뭔지 몰라서 그립지 않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잖아요. 제가 메이플라워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 그 꽃들이 지난 여름에 진 꽃들의 영혼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그 죽은 꽃들의 천국이고요. 저희는 오늘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이끼가 낀 오래된 우물가 옆에서 점심을 먹었거든요. 정말 낭만적인 곳이었어요. 찰리 슬로는 아티 길리스한테 거길 뛰어넘어 보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아티는 성공했어요. 피하면 겁쟁이가 되니까요. 요즘 학교에서는 아무도 피하지 않아요. 시비를 거는 게 유행이에요. 필립스 선생님은 자기가 찾아낸 메이플라워를 전부 프리시 앤드루스한테 줬어요. 그리고 프리시한테 아름다운 이에게 아름다운 꽃을 이라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지 뭐예요. 어떤 책에서 나오는 글귀예요. 제가 알아요. 필립스 선생님도 그러고 보면 상상력이 좀 있기는 한가 봐요. 저도 메이플라워를 좀 받기는 했어요. 그런데 매몰차게 거절했죠. 꽃을 준 사람이 누군지는 밝힐 수 없어요. 절대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했거든요. 저희는 메이플라워로 화관을 만들어서 모자에 둘렀어요.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는 둘씩 짝을 지어서 행진을 했죠. 언덕 위에 우리 집을 부르면서 말이에요.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마릴라 아주머니. 사일러스 슬론네 가족이 모두 나와 우리를 쳐다보았고 길에서 마주친 사람들마다 멈춰서서 우리 쪽을 쳐다본 거 있죠. 정말 시선 집중이었다니까요. 별로 놀랄 것도 없구나.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다니. 마릴라가 대답했다. 메이플라워가 지자 제비꽃이 피어올랐다. 제비꽃 골짜기가 보랏빛으로 물들었다. 애는 경건한 발걸음과 숭고한 눈빛을 한 채 제비꽃 골짜기를 지나 학교로 갔다. 애는 다이애나에게 말했다. 왠지 말이야. 여기를 지나면 아니, 우리 반에서 누가 나보다 공부를 잘하든 말든 개의치 않게 되는 것 같아. 하지만 학교에 도착하면 난 완전 딴판이 되고 말지. 바로 예민해진단 말이야. 내 안에는 애니 여러 명이 있나 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썽꾸러기인가 싶기도 하고. 만약 내 안에 내가 한 명이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재미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 같아.
과수원에 분홍빛 꽃들이 피어나고 빛나는 호수의 상류 늪지에서는 개구리들이 은방울과 같은 소리로 울어댔다. 토끼뿔 향기와 전나무 숲의 발삼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하던 6월의 어느 저녁. 애는 다락방 창가에 앉아 있었다. 공부를 하고 있었지만 책을 읽기에는 너무 어두웠다. 애는 눈을 크게 뜨고 눈의 여왕 가지들이 다시금 꽃을 피운 상상을 했다. 사실 애네 작은 다락방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벽은 하얀색이었고 바늘 꽂이는 단단했으며 의자는 빳빳하고 누런색이었다. 하지만 방의 분위기는 전과 사뭇 달랐다. 활기가 넘쳤고 개성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여학생의 책, 옷과 리본 때문만은 아니었다. 테이블 위 금이 간 파란 단지에 담긴 사과꽃 때문만도 아니었다. 생기발랄한 이 방의 주인이 자고 일어나 있는 동안 꿈꾸는 모든 것들이 무형의 형태로 방 안 곳곳에 스며들어 무지개와 달빛으로 짠 아름답고 얇은 천처럼 이 휑한 방을 들이우고 있었다. 마릴라가 때마침 애니 학교에서 둘을 금방 달인 듯한 앞치마를 들고 들어왔다. 그녀는 의자 위에 앞치마를 걸쳐두고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앉았다. 그날 오후 마릴라는 두통에 시달렸다. 오후가 되자 통증은 사라졌지만 기운은 없었고 마릴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녹초가 되어버렸다. 애는 안타까운 눈으로 마릴라를 바라보았다.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를 위해서라면 기쁜 마음으로 견딜 수 있는데. 마릴라가 말했다. 넌 일도 하고 날 쉬게도 해줬잖니. 네 몫은 충분히 한 거야. 요즘 넌 잘하고 있단다. 예전보다 실수도 많이 줄었고. 물론 메슈 오라버니의 손수건에 풀을 먹일 필요는 없었지만 말이야. 그리고 식사용 파이를 오븐에 넣을 땐 따뜻하게 데우기만 하면 돼. 다 타서 퍼석해질 때까지 오븐에 놔두진 않는단다. 넌 확실히 사고방식이 좀 남달라. 두통이 오면 마릴라는 빈정거리곤 했다. 애니 미안한 듯 말했다. 죄송해요. 지금까지 파이를 오븐에 넣어두곤 까먹고 있었어요. 점심 식탁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은 받았어요. 오늘 아침에 제게 일을 시키셨을 때 저는 절대 상상에 빠지지 않고 일에 집중하겠다고 단단히 마음 먹었거든요. 그리고 파이를 오븐에 넣을 때까지만 해도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유혹에 넘어갔죠. 제가 외로운 성에 갇힌 공주란 상상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잘생긴 왕자가 말을 타고 저를 구하러 오는 상상을 한 거죠. 그래서 파이를 홀라당 까먹고 만 거고요. 손수건에 풀을 먹인 건 저도 몰랐어요. 다림질을 하는 동안 다이애나와 시냇물에서 새로 발견한 섬 이름을 짓고 있었거든요. 마릴라 아주머니. 그런데 그곳은 정말 엄청나요. 단풍나무 2그루도 있고 시냇물이 그 주위를 에워싸고 있어요. 빅토리아 섬이라고 부를까 봐요. 빅토리아 여왕 탄신 일에 발견했으니까요. 다이애나와 저는 왕실의 충성심이 깊거든요. 파이와 수건 일은 죄송해요. 오늘은 기념일이라서 정말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지난해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 별로 특별히 기억나는 일은 없는데. 제가 초록지붕 집에 처음 온 날이잖아요. 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제 인생의 전환점인걸요. 물론 마릴라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날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여기서 1년을 지냈어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고요. 물론 제가 말썽도 많이 일으켰지만 그건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를 데리고 온 게 후회되세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는 이따금씩 애니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나 싶을 때가 있었다. 아니, 전혀 후회하지 않아. 숙제 다 했으면 베리 씨 댁에 가서 다이애나의 앞치마 패턴을 좀 빌려올래? 애니 소리쳤다. 아, 하지만 밖이 너무 어두운걸요. 너무 어둡다고? 이제 겨우 노을이 졌는데 무슨 말이니? 한밤중에도 잘도 돌아다니던 애가 무슨... 애니 간곡히 부탁했다. 내일 아침 일찍 다녀오면 안 될까요? 해가 뜨자마자 바로 갈게요, 마릴라 아주머니. 또 무슨 수작이니, 앤셜리. 오늘 저녁에 앞치마를 만들려면 당장 패턴이 있어야 한단 말이다. 지금 다녀오려무나. 그럼 큰 길로 다녀올게요. 애니 마지못해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큰 길로 다녀오겠다고? 30분이나 더 걸리는데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애는 절망적으로 외쳤다. 유령의 숲에는 갈 수 없잖아요, 마릴라 아주머니. 마릴라가 앤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유령의 숲이라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에 그런 곳이 있다는 거니? 앤이 속삭이듯 말했다. 시냇물 건너 가뭄비 나무 숲이에요. 허튼 소리 하지 마라. 유령의 숲 같은 건 없어.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다이애나와 제가 그 숲에 유령이 있다고 상상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곳들은 전부 뻔하잖아요. 그래서 재밌자고 만들어낸 거예요. 4월부터 그러자고 했죠. 유령의 숲은 정말 낭만적이에요. 가뭄비 나무 숲을 고른 건 그곳이 정말 어두컴컴하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무시무시한 상상을 했어요. 흰옷을 입은 귀신이 시냇물을 따라 걸어요. 손목을 비틀고 엉엉 울면서요.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 알려주려는 거죠. 한적한 황야 기퉁이에는 어릴 적에 살해를 당한 어린아이의 영혼도 떠돌아다녀요. 그 애가 지도새도 모르게 나타나서는 차가운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죠. 이런 식이에요. 아, 마릴라 아주머니, 생각만 해도 몸소리쳐요. 목이 잘려나간 남자가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고요. 해골들이 나뭇가지 사이로 우리를 노려봐요. 전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유령의 숲은 못 가겠어요. 흰옷을 입은 귀신들이 나무 뒤에서 저를 낚아챌 것 같단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할 말을 잃었던 마릴라가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지금 날더러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으라는 거니? 앤이 말을 더듬었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전 낮에는 믿지 않아요. 하지만 해가 지면 다르죠. 유령들이 돌아다닐 시간이란 말이에요. 앤, 세상에 유령 같은 건 없어. 앤은 절박했다. 아니에요. 정말 있단 말이에요. 유령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들 존경받는 분들이라고요. 찰리 슬론한테 들었는데 걔네 할머니는 어느 날 밤에 할아버지가 소를 몰고 집으로 오는 걸 봤대요. 1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말이에요. 아시잖아요. 찰리 슬론의 할머니는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정말 신앙심이 깊으시고요. 토머스 아주머니의 아버지도 언젠가 양한테 쫓겨서 집에 돌아왔는데 목이 잘리고 살점만 겨우 붙어있는 데다 불에 타고 있던 양이었대요. 게다가 그 양이 형의 영혼이었다나? 토머스 아주머니의 아버지가 9일 내로 돌아가실 거라는 걸 미리 알려주려고 온 거였대요. 물론 그 후 9일 만에 정말 돌아가시진 않았지만 2년 후에 돌아가셨으니
사실이긴 한 거잖아요. 그리고 루비 길러스가 그러는데요. 앤셜리,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이런 이야기는 더는 듣고 싶지 않구나. 네 상상력이 의문스러울 때가 종종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당장 베리시 댁으로 가도록 해. 그리고 가문비 나무숲으로 가려무나. 이건 너한테 주는 교훈이자 경고야. 너한테서 다시는 유령의 숲이니 뭐니 그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애는 울면서 빌고 싶었다. 그리고 너무 무서웠기에 실제로 그렇게 했다. 앤의 상상력은 무시무시한 가문비 나무숲으로 앤을 데려다 놓았다. 하지만 마릴라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릴라는 유령을 목격하여 겁에 질린 아이를 샘터로 내려가게 했고 곧장 다리를 건너 울부짖는 귀신과 머리가 잘린 유령이 들끓는 숲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앤이 울먹였다. 마릴라 아주머니, 어쩜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흰 옷 입은 유령이 저를 데리고 사라지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마릴라는 매몰찼다. 그건 내가 감당하마. 난 내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내가 너의 괴상망측한 유령 상상을 고쳐놔야겠거든. 당장 가. 애는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다리를 건너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공포에 휩싸이고 말았다. 애는 이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애는 자신의 상상력을 깊이 후회했다. 상상 속 유령들이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다가 그들의 차디찬 살점 없는 손을 두려움에 떠는 이 작은 아이에게 갖다 대었다. 골짜기에서 날아드는 하얀 자작나무 껍질이 갈색 숲을 바닥에 놓였고 애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오래된 나뭇가지들이 부딪혀 소리를 낼 때에는 이마에서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어둠 속에서 휘휘 날아가는 박쥐들이 괴물의 날갯짓인 것만 같았다. 윌리엄 벨신의 텃밭에 이르자 하얀 유령들에게 쫓기기라도 하듯 베리씨 댁 부엌문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숨이 어찌나 차던지 앞치마 패턴을 빌려달라는 말도 겨우 꺼냈다. 다이애나가 없어서 더 머물다 갈 핑곗거리도 없었다. 이제는 끔찍한 귀환길이 남았다. 애는 눈을 질끈 감고 걸었다. 하얀 유령들과 마주치느니 차라리 나뭇가지에 머리를 부딪히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통나무 다리를 건넜을 무렵 애는 이윽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어머, 아무도 널 안 잡아갔나 보지? 마릴라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앤이 답했다. 저는 이제부터 평범한 장소에 만족하며 살래요.